네, 안녕하세요. 이관영입니다. 유학 후 현지 취업과 정착하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.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는데요. 제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유학 후에 이제 취업에서 정착하는 그런 중요한 프로세스도 좀 얘기를 했고, 가급적이면은 졸업 전에 좀 현지 사무소에서 일해보는 경험, 그거를 또 이력서에다가 또 한 줄이라도 올라가는 그러한 스펙을 좀 만들어 보기를 좀 추천드렸습니다만은, 다 개인별로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 해당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여러분이 방학 때 노력을 해서 그러한 경험을 좀 쌓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일 중요한 포트폴리오에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트폴리오는 이미 여러분이 한번 잘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. 제가 이제 미국 대학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저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가졌던 경험을 한번 더 살려서 정말 이제 미국 사무소 취업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더 잘 만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아마 유학을 졸업할 시점 때는 유학 준비 때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야, 뭐 얘가 이 정도밖에 못 만들었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고, 또 유학을 하면서 여러분이 스튜디오에서 디자인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 퀄리티도 굉장히 아마 높아졌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이 다 각자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. 여러분이 얼만큼 열심히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물인 포트폴리오의 질이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분명히 노력한 만큼 그 결과물은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취업 전략의 포인트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경험을 살려서, 또 그리고 현재 제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큰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포트폴리오 심사도 하고, 또 제가 사무소 운영하면서 또 지원하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좀 눈에 들어온다.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이제 어떠한 전략으로 여러분이 잘 만들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취업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.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아마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취업 포인트로 포트폴리오인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포트폴리오의 차별화가 되겠습니다. 차별화. 어떻게 여러분의 디자인 능력을 잘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말해 보고 싶은데요. 결국은 이 디자인 능력이라는 것은 아마 개인별로 다 능력이 다를 것이고, 여러분이 스튜디오를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, 어떻게 또 대학 교수님하고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잘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라지겠죠.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. 디자인 능력과 편집 능력은 다르다라는 거죠. 디자인 능력과 편집 능력. 사실 포트폴리오는 한 권의 여러분의 작품집을 만드는 책이죠, 책. 책이자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요.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정말 책처럼 한 권에 잘 만들어진 책을 여러분이 만드는 건데, 그 책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편집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편집 능력. 책다운 책. 그러니까 정말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 정말 한 권의 책, 아름다운 책, 정말 소장하고 싶은 책, 이런 책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, 편집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디자인 능력이 떨어진다면은 그 책은 사실 그렇게 썩 매력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마 아닐 거예요. 중요한 거는 이 디자인 능력을 여러분이 향상을 시키고 여기에 플러스 편집 능력까지 같이 가야만 되는데, 디자인 능력은 별론데 편집 능력은 뛰어나다면 이거는 누구나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실력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디자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디자인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
차별화하는 점인데요. 차별화는 지금은 뭐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화려하죠. 굉장히 디지털적으로 굉장히 화려합니다. 제가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디지털적으로 편집 능력이 굉장히 화려하고 짜임새가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디자인을 잘하나? 그거를 엿볼 수 있는 페이지가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하고 반대되는 아날로그적인 이런 포트폴리오의 페이지를 몇 페이지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 다음 취업 전략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디자이너 팀으로 들어가느냐, 일반 프로젝트 팀으로 들어가느냐의 관점은 이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좋으냐,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디자인 능력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요. 아직도 미국의 사무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. 아직도 많은 사무소는 어떤 스케치 능력, 정말 아날로그적인 디자인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센스, 이런 것들을 아직도 좀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디자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는 다양한 이제 그 컨텐츠들이 있겠죠. 뭐 중요한 거는 뭐 스케치부터 있고, 또 모형에 대한 사진, 이런 부분들도 있고, 또 3D 렌더링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. 사실 이 스케치하고 이 모형 사진은 여러분이 한 컷을 꼭 페이지에 구성을 하기를 좀 추천드리고요. 이 3D 렌더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디지털로 다 활용을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3D 렌더링도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,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이 스케치한 거, 엘리베이션 한 거, 굉장히 아카데믹한 그러한 능력들을 보여주기를 조금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여러분이 돋보이게 할까라는 부분인데, 계속 이어지는 이 얘기입니다만은 디지털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다시 이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의 입장, 이 포트폴리오를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, 30대 초반이지만은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들의 디자인 프린시플 정도 되면은 45세, 50세, 55세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세대 차이가 나죠. 이제 그 사람 관점에서 한번 거꾸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많으면 사실 좀 식상하죠. 포트폴리오가 뭐 50건, 60건, 100건이 오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사실 뭐 그 포트폴리오가 그 포트폴리오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돋보이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많은 디자인 수법들이 있겠죠. 뭐 커버 디자인부터 그다음에 이 메인 프로젝트 첫 페이지부터 그다음에 메인 레이아웃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, 자, 이 내용들은 제가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길고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많은 포트폴리오를 봐라. 많은 잘된 포트폴리오를 봐라. 지금은 뭐 구글에서 포트폴리오 서치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유럽 애들이 만든 포트폴리오, 또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, 또 미국 애들이 만든 거,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정말 페이지 한 장 한 장이 한 편의 작품처럼 여러분의 디자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좀 만들어 보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핵심은 이제 포트폴리오 차별화인데, 여러분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미국 대학원 포트폴리오, 한국 대학 포트폴리오, 그다음에 좀 직장 생활이나 인턴을 했다면은 여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겠습니다. 최대한적으로 직장 포트폴리오는 어떤 그 페이지 수 제한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. 또 어떤 큰 대형 회사 같은 경우는 페이지 수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많이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거를 다 모아서 최대한 만드는 건데, 미국 대학원에서 작업한 것들이 가장 여러분의 능력을, 최근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마 지표가 되겠죠. 그리고 한국 대학 포트폴리오도 여러분이 좀 첨부를 시키고,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런 인턴 포트폴리오나 직장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은 여러분이 같이 넣어서
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,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팀워크를 했는지, 여러분이 개인 워크인지, 또 직장에서 만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그 직장 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구분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여기서 한 가지 플러스로는 미국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컴페티션, 말 그대로 현상 설계에서나 여기서 당선되는 그런 실적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미국에서 컴페티션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방학대라든지 또 그 세계적인 컴페티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소한 입선 정도 이상을 하게 된다면 좋은 아마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포트폴리오 말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영상에서 공개하기가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하다. 이거를 미국에서 잡을 구할 때 중요하고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포트폴리오를 또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업학기 시즌이 되면은 틈틈이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. 여기서 다시 강조하면은 여러분의 스케치, 프로젝트에 관련된 스케치, 모형 사진, 어떤 디테일 사진, 그 다음에 3D 렌더링, 뭐 이런 부분인데요. 디자인 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탁월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용인데 여러분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준비해야 될 포트폴리오 내용이기 때문에 제 또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의 조금 중간점이었습니다. 중간점이다 보니까 그 어느 부분은 이제 컴퓨터 렌더링 같은 경우 들어가 있고 어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치 그런 했던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그 회사의 디자이너에게 좀 어필이 돼서 디자인 팀으로 좀 들어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디자인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여러분이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여러분이 현지 취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많은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이 구경하시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조금 더 포트폴리오 퀄리티를 끌어올려서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다음에 보다 더 좀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미국에서 또 외국 현지에서 고생한 만큼 꼭 현지 사무소에 취업하기를 그리고 현지 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아보기를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관영이었습니다.